지갑이랑 가방 통째로 잃어버려가지고요. 여권도 없고 카드도 없고 현금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Because today I'm lost my pocket, so I have no card, no cash. 베트남 꾸이년에 사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글을 보고 저를 찾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오, 이거지, 이거. 그래, 이게 달리는 맛이지. 가자. 야, 안 돼. 야, 안 됩니다, 이거. 여기서 오르막 있으면 안 돼요. 뭔가 잘못됐어요. 꽝가. 안녕하세요, 윤동식 딸입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는 베트남의 Hoài Xuân. 이라는 마을인데요. 제가 이 마을에 어떻게 오게 되었느냐면 이건 제가 자전거를 타게 된 이 사연과 조금 맞물리게 되는데, 제가 다낭에서 자전거를 사고 이거 제가 여행하는 도시마다 가서 자전거를 타고 좀 핫플레이스를 다니려고 그럴 목적으로 자전거를 사실 사긴 샀었거든요. 근데 베트남에서 다낭에서 호이안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길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타보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호이안에서 또 땀기라는 지역까지 내려가게 됐어요. 근데 그 땀기라는 지역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땀기에서 조금만 더 타보자 싶어서 거기에서 또 조금 더 타니까 이제 또 꽝흥아이라는 도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꽝흥아이라는 도시도 너무 진짜 저는 이게 인상 깊고 조금 다른 베트남을 느낄 수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서 조금만 더 타보자 하면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 마을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베트남에 이렇게 오토바이 여행이나 버스로 이동하시거나 혹은 이제 기차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긴 마을들 많이 지나갈 거예요. 근데 이 마을의 규모가 되게 작게 보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마을의 규모가 작은 게 아니고 항공뷰로 이렇게 봤을 때는 생각보다 상당히 넓더라고요. 염전도 있고 바다도 있고 베트남의 도로가 나 있는 곳들에 있는 곳곳의 마을들이 작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절대 작지 않은 그런 마을들이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지 마을을 다니면서 좀 알게 된 게 있는데, 현지 마을 사람들은 아침 5시에 거의 일어나서 밥을 먹는 것 같아요. 밥을 먹고 그리고 오후 11시에 점심을 먹어요. 오후 11시 정도에. 그리고 오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런 매점에 이런 햇빛 가림막 이런 거 쳐놓고 장사도 안 하고 거의 해먹에 누워서 쉰다, 그늘에서.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초월해. 진짜 옷 젖은 거 보세요, 이거 진짜. 여기 베트남 돈이 물에 되게 강하거든요. 지금 제 옷이 땀 범벅인데 이렇게 막 문질러도 달러나 한국 돈 같은 경우에는 물기가 막 흡수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얘는 물이 흡수가 안 된다. 그냥 이게 마른 곳에 한번 쓱 닦아버리면 끝난다. 이게 베트남 돈이 왜 땀에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졌나, 물에 강하게 만들어졌나, 이걸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베트남의 전부는 아니지만 몇 현지 마을을 다녀봤잖아요. 그런데 이런 현지 마을을 올 때마다 공통적으로 좀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게 어떤 거냐면, 일단 첫 번째로 좋은 점은 일단 현지 마을 사람들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순박함, 그리고 아기자기하게 모여 사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생각보다 어린 친구들, 아이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 게 좀 되게 많이 좋았던 것 같고 최고. 사우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한국. 단점을 제가 조금 이야기를 드리자면, 현지 마을에서 모든 게 다 좋은데 단점은 약간 환경적인 문제. 특히 이렇게 바닷가가 있는 마을을 이렇게 오다 보면 바닷가 쪽으로 사람들이 쓰레기를 진짜 많이 버리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목격한 사례도,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봉지,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이런 걸 다 가지고 와가지고 바닷가 해변에 그냥 다 버려버리거나 바다에 던져버리는 그런 걸 좀 봤을 때는 조금 아쉽다. 요런 거를 좀 잘 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마을 같은 경우는 해안이 없는 그런 마을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공동체로 모아서 수각을 해서 없애는 곳도 제가 보기는 봤는데, 이 밭을 이불로 태워. 쓰레기도 태우면서 잡초 정리도 이렇게. 대한민국에서는 안 되지. 아우 뜨겁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나라마다 문화 차이점이 있잖아요. 저도 어릴 때 저희 대한민국 저희 나라 마을에서도 이렇게 뭐 쓰레기를 불로 태워서 이렇게 없애는 것도 있었고 그랬는데 바다에 이렇게 막 무작위하게 막 버려버리는 거는 조금 약간 제가 봐도 좀 충격적이었다. 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처음 본 외국인인데도 자전거 바람은 전 세계 공통점인가? 그냥 가래요. 공짜로 바람 넣고 이동하겠습니다. 땡큐 브로. 땡큐 브로. 얘들아 가자. 비켜줄게. 야 나도 데리고 가. 그래. 컴 하면 내가 또 여기 해먹었네. 패스. 아우 이 아저씨 힘 좋네. 아저씨 아니고 아주머니. 여기 좋아 여기 좋아. 냉장고 있어. 이 길거리 졸음 쉼터 올 때는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느악 이거 냉장고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 돼. 이거 없으면 no 안 먹는다고. 시원한 거 느악 스물 여기 있네. 이거 하고 그래 주셔. 컵도 주셔. 그렇지. 컵 주셔. 컵에다 따라 주셔. 워터 아이스 이 말을 몰라요 현지는. 그래서 이걸 몸짓으로 다 보여줘야 돼. 답답하다 생각하면 안 돼. 우리는 외국인 관광객이에요. 얼음은 저렇게 조진다. 물 한 잔 먹고 갑시다. 야 이런데 이걸 널어놨네. 대단하다. 야 나도 이런 모자 하나 샀다. 근데 저 표시 뭐예요 저거? 아시는 분들 댓글 좀. 이 표시 뭐야 이거? 느악 보여줘야 돼 이거. 물을 알고 있다. 느악 어디? 아이스. 이 얼음이 어디 있노? 머리 지진 난다. 제가 베트남 다낭에서 여기 베트남 꾸이년 인근까지 자전거 타고 내려왔거든요. 이게 직선으로 쭉 이으면 한 300km 한 그 정도 되는 거리이고,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도시들 막 구경하고 이런 거 보면 한 400km 가까이 제가 자전거를 탄 것 같아요. 본전 뽑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니면서 느낀 게 진짜 크게 느낀 게 하나 있는데, 베트남이 이런 길거리 카페 문화가 진짜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여기 보면 동남아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탕수수 있잖아요. 요런 거 어느 마을에나 다 음료로 만들어서 팔고, 그리고 우리나라로 치면 보이차 같은 것도 진짜 한국에서 마시는 그런 보이차랑 커피의 느낌이랑 완전히 달라요. 뭐라고 해야 될까? 저희가 베트남 커피 막 G7이나 이런 거 여러 사이트에서 사서 먹어보고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현지에서 타주는 커피랑 이런 거는 맛이 진짜 세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여기가 카페잖아요. 여기 카페에 제가 와서 물이랑 여기 보면 보리차 먹었거든요. 근데 주인이 돈도 안 받고 배달 갔어 주인이. 와 진짜 열심히 한다.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도 베트남이에요. 근데 베트남이 어디냐? 꾸이년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제가 왜 영상을 키자마자 이 호텔 간판부터 보여주나? 아, 너무 재밌는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가 자전거를 타고 여행을 하잖아요. 근데 이 자전거를 타다가 제가 가방을 하나 떨어뜨렸어요. 근데 그 가방에 뭐가 들었냐면 현금, 카드 지갑, 여권, 모든 게 들어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여권 잃어버리면 진짜 막막하거든요. 그리고 카드, 현금 없으면 진짜 해외에서 진짜 막막합니다. 그래서 진짜 돈도 전혀 없는데 날은 어두워지고 너무 진짜 곤란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숙소에 왔어요. 이 숙소에 와서 여기 사장님 부부님들이고 이분들이 이제 부부님 같고, 그리고 여기 따님이 있는데 신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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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 헬로. 근데 이분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저는 단지 여행자이고 모든 걸 잃어버렸다. 제일 중요한 지갑, 현금, 카드 이걸 잃어버렸다. 날 일단 여기에서 하루 잘 수 있게 좀 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했더니만 이분들이 선뜻 어떤 제스처를 하셨냐면 컵라면 하나 딱 끓여서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 배고플 건데 일단 먹으라고. 그리고 물도 주면서, 어떤 모텔은 진짜 물도 안 주는 데도 있었거든요. 근데 물하고 이런 거 주면서 일단 먹으라고, 그리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지금은 방법이 떠오르지가 않는다. 근데 잃어버렸으니까 다음날 내가 자고 일어나서 방법을 생각해서 어떻게 같이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괜찮아 하면서 선뜻 하루를 재워주셨어요. 아, 현금이 하나도 없으니까, 카드랑 현금이 없으니까 모바일로 무조건 결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베트남 시골 마을은 그나마 아고다가 떠서 고맙긴 한데 전부 다 현장 결제를 이야기하네요. Excuse me, can you speak English? Mới mới English. này vừa được. I'm watching Agoda. Agoda. Agoda có đặt lên trên đặt app rồi rồi. đúng không? Checking á. One second. 4 mới 3 mới. Nhiều bán giá lên áp á. Agoda. Cho tiền. Because Nó không có thanh toán ở trên app. because today I'm lost my pocket, so I have no card, no cash. Muốn thanh toán trên app ấy. Thanh toán bên này. Thanh toán đây. Mấy trăm rồi hết á. Tôi đồng đâu. Đơn 300. Ok. 여기는 그래도 물은 주네. Cho một chai Thì nước đó đâu nha các bác. 와, 오랜만에 데미지 하나 크게 들어왔네요. 근데 이런 것도 여행의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당황스러운 순간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내 신체의 변화, 그리고 스트레스가 어떻게 받는가, 이런 거 보는 것도 나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모텔에 왔는데 배고프다고 했더니만 라면을 줬어요. 라면을. 그리고 일단 숙박하게 됐는데 그거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대한민국에서도 여행을 하다가 뭔가를 잃어버리면 상당히 곤란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기 베트남에서 뭔가를 잃어버린다. 여행자인데, 현지인도 아닌데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제가 지금 발음도 제대로 안 되는데, 근데 이런 일이 진짜 저한테 일어났다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행동을 했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이것도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같이 들으러 가봅시다. 지금 제 기분이 어떠냐면 진짜 와 최고입니다. 예. 지갑이랑 가방 통째로 잃어버려 가지고요, 여권도 없고 카드도 없고 현금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기분 최고예요. 하지만 절망하면 안 되죠. 이 순간을 또 어떻게 잘 지나갈 건가. 예, 그렇죠. 이것도 하나의 여행으로 받아들여 봅시다. 조금 전의 상황에서는 제가 어느 정도 진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방을 잃어버린 걸 알아차린 순간에는 정말로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든 생각은 큰일 났구나, 이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대사관에 빨리 연락을 해야 하나,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대사관이나 영사사무실이 어디 있지? 이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가야 하나 등등의 생각이 들었었죠. 하지만 곧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제가 조금 웃기게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 찾으려고 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위의 방법으로 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고 새로운 길을 찾으려고 하는 형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헛수고를 할지라도 최소한의 노력은 내 스스로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사관에 계신 분들께서 다른 어떤 긴박한 업무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현지 경찰을 찾는다고 할지라도 소통의 문제로 시간 낭비가 될 게 뻔한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지갑을 꺼낸 지점으로 이동하며 길거리에 혹시나 제 가방이 떨어져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약 10km를 왕복으로 봐도 없더군요. 그리고는 당황하는 마음을 최대한 진정하려고 노력하면서 최대한 편안한 상황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이 사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천천히 생각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해가 이미 저문 상태였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있는 곳을 찾는 건 역시 급한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너무나도 행운이었던 게 정말로 현금 한 푼, 카드 한 장 없는 저를 재워준 베트남의 모텔 사장님도 상당히 감사했지만, 더 놀라웠던 건 제가 모텔방에 들어가서 베트남 여행 단톡방에 이 상황을 먼저 알리자 진짜 아주 놀라운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바로 꾸이년 인근에 사는 한 베트남 현지인이 제 가방을 주워 보관 중이며, 제 가방을 찾아주기 위해 제 여권의 사진과 몇 가지 정보를 페이스북에 공유, 그리고 이 페이스북의 글이 단 몇 시간 만에 200여 곳 이상에 공유되었고, 베트남 꾸이년에 사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글을 보고 저를 찾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제 가방을 돌려주기 위해서 말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가방을 잃어버린 단 몇 시간 만에 말이죠. 베트남 여행 단톡방에 제가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말하자마자 제 가방을 현지인이 주워서 보관 중이고, 내일 저에게 꾸이년에 거주하시는 대한민국 분께서 찾을 수 있게 가방 습득인에게 저를 바래다 주겠다는 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말이죠. 여기가 바로 제가 제공받은 방입니다. 장기 여행자로서 지내는 데는 진짜 불편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물며 이 이불이 구찌예요, 구찌. 구찌다, 구찌. 구찌의 방에서 지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뭐 간이 침대 같은데 뭐 이거 뭐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 냉장고 있고, 씻는데도 여기 있습니다. 씻는데도 여기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가방, 지갑이랑 뭐 카드랑 이거 여권이랑 들어있는 가방을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이 가방을 가지고 지금 이 숙소로 오고 계신 한국인 두 분이 또 계세요. 요분들은 제가 영상이요, 사진으로 제가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조금 전에 영상에서 대한민국 분 두 분이라고 말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 분은 한 분이셨고, 또 한 분은 베트남 분이신데, 이분은 꾸이년 빈딘성 외무국 부국장님이셨습니다. 대한민국으로 치면 시장님 정도 되는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대한민국을 여행 중인 베트남인이 가방을 잃어버렸는데, 가방을 주운 습득자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고 시장님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 분께서 가방을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가서 가방을 돌려준 것이랑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말이 안 되죠? 다음날 제가 이 두 분을 뵙고 정말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행을 하다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끼리 서로 도움이 되기도 도움을 받기도 하는 상황은 간혹 발생하지만 대한민국 분 플러스 베트남 꾸이년 빈딘성의 외무국 부국장님까지 오실 줄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이 두 분은 먼저 저를 보자마자 저를 진정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위로의 말을 건네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로 고마웠던 건 저를 재워준 모텔 사장님께도 이 두 분께서 대한민국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베트남 공안분까지 합류하셨고, 이렇게 모두 모여 제가 떨어뜨린 가방을 준 습득자를 만났습니다. 놀랍죠? 습득자는 젊은 아가씨였는데 오자마자 제 가방을 건네고 안에 물건들을 확인해 보라고 하더군요. 달러, 베트남 동, 여권, 제 신분증, 카드 모두 다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감사의 사례로 약간의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웠던 건 여기 모인 모든 분들께서 제가 가방을 찾은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고 함께 웃어주었다는 게 정말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진짜 정말로 진심이 느껴졌었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그런 감정 같은 게 말이죠. 정말로 멋지고 제 평생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대한민국 분을 조금 소개하자면 이분은 현재 네이버 카페 꾸이년 여행자 센터를 운영 중이신 분이십니다. 베트남 꾸이년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꾸이년에 대한 여행 정보를 정말로 많이 알고 계셨습니다. 단순히 코스 여행이 아닌 꾸이년의 역사와 정보들, 그리고 베트남 어느 지역 못지않게 순박하고 착한 베트남 꾸이년 사람들, 꾸이년에 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에 더보기란에 카페 주소를 남길 테니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베트남 꾸이년이라는 지역을 자전거를 타고 이동을 하다가 가방을 떨어뜨려서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정말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일단 가방을 습득하신 분이 페이스북에 제 여권 사진이랑 블러 처리할 부분은 블러 처리하고요.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이랑 이렇게 올려서 이 사람 찾아줘야 된다, 한국 사람 물건 찾아줘야 된다 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그 페이스북에 글이 한국 사람의 지갑을 잃어버렸대 하면서 이 글이 엄청나게 인기가 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 꾸이년 인근 지역의 시장님, 그리고 예전에 여기 영사관에서 근무하셨던, 현재는 카페 운영하고 계신 여행정보, 진짜 꾸이년에 관한 여행정보 진짜 가득합니다. 이 선생님이 보시고 저는 진짜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여기 호텔에 와서 하루만 재워주세요. 제가 일단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해서 이 호텔을 찾아오니까 배고프니까 라면부터 먹어라 하면서 밥부터 주고, 그리고 일단은 문제를 해결하고 너를 믿을게, 일단 쉬고 나서 이야기하자, 이런 진짜 선의 외국에서 받기 힘들거든요. 이런 선의를 받은 데에서 제가 장난스레 이것도 하나의 여행으로 받아들이자, 제가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장난스레 단체 카톡방에, 베트남 단체 카톡방에 오늘 지갑 잃어버려서 너무 익사이팅한 경험을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글을 올리자마자 찾았다, 내일 갖다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어떻게 꾸이년 여기 지역에 사람들이 가방을 주워서 제보한 것도 놀랍지만, 여기 한 도시의 시장님, 그리고 예전에 공무원이셨던 분, 그리고 가방을 습득한 분, 공안, 이 모든 분이 다음날 바로 와서 이 가방을 전달해 주면서 저하고 이제 인증샷을 찍고, 그리고 안에 물건이 없어졌는지 이것까지 꼼꼼히 다 챙기시더라고요. 근데 물건이 없어진 게 단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이게 이론으로 여러분들은 영상을 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놀랍고 진짜 정말로 흥미로운 경험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제가 가방을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그것도 이야기해 주면 좋잖아요.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일단 장거리 자전거 여행하시는 분들은 이런 가방 달고 다니실 거예요. 이런 가방 달고 다니실 거예요. 참고로 제가 떨어뜨린 가방이 이 가방인데, 이 가방 안에 지갑, 여권, 현금 이런 게 다 들어 있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여기에다가 비상금을 좀 놔두고 좀 나눠서 다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이 가방에 다 넣었어요. 그리고 요걸 여기 열어서
요 부분에 넣는데, 원래는 제가 또 되게 깊숙하게 넣어요. 깊숙하게 넣는데 이날은 제가 위에다가 지나오면서 선물 받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베트남 현지 분들한테 염전 지나갈 땐 소금도 한 뭉치 주시고 뭐 이것저것 챙겨 주시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런 걸 넣다 보니까 가방이 차고 넣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대충 올려놓고 얘를 닫았어요. 근데 로드길을 달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울퉁불퉁한 곳을 다니다 보니까 얘가 열렸나 봐요. 잘 안 열리는데 그날따라 이 신기하게 열렸나 봐요. 그리고 얘가 떨어진 거죠. 그렇게 해서 가방을 찾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 여행 영상에서도 항상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각자 여행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핫플레이스에 가서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역사적인 건축물 장소에 가서 그걸 탐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로 여행하는 방법은 정말로 다양합니다. 근데 저는 제 여행하는 방법은 항상 이야기하지만 사람이 가장 큰 여행이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꾸이년, 베트남 꾸이년에서 진짜 멋진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난 것 같아서 진짜 이번 여행이 진짜 정말로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원래 베트남은 2, 3일 정도 있다가 제가 다른 나라로 갈 예정이었는데, 현지에서 진짜 자전거 타고 현지 마을을 한번 겪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영어도 안 되고 한국말도 안 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인간 대 인간으로 표정과 손짓만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해보세요. 진짜 정말 멋진 여행이 될 겁니다.